네, 이번에는 선거 문제 좀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최대 선거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구성 문제인데요. 뭐 각양각색의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정신이 좀 혼미할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모시고 한번 어떤 입장이고 어떤 의견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주도했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모시네요, 인터뷰로. 예. 네. 근데 이 점 여쭤보기 전에 어제 갑자기 불거진 거 하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예. 박근혜 옥중서신 접하셨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셨습니까? 그 옥중서신에 대해서? 글쎄 뭐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미래통합당인가요? 네. 이 양쪽 다 지난 탄핵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탄핵과 국정농단이 억울하다. 네. 그 역사를 다시 돌려야 된다. 그 메시지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네. 맞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 옥중서신이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지금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이 억울하고 그 탄핵이 그러니까 국정농단도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 그동안에 진행된 이 역사를 다시 되돌려야 된다. 네. 이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인데 그걸 되돌려야 된다는 그 메시지에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요. 오히려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래통합당도 좀 답답한 게요. 예. 그거를 뭐 현명한 거다 뭐 결단을 내렸다 이러고 환영을 하는 게 네. 저는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러면 탄핵도 하고 그다음에 반성도 하고 했던 것이 예. 과연 진심이었나 그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현안으로 불거져 있기 때문인데 이른바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죠. 예, 어제 논쟁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대구지검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모두 반류를 했다고 그러고요. 예. 검찰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예. 추미애 법무장관은 압수수색까지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점은 대검이 특히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개별 사건 대구에 있는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면 뭐 담당 검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를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보는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신천지의 영향 이게 명백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지금 대한민국 안보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 위기관리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우리 행정력의 일환인 검찰이 좀 한 발 떨어져서 한 발 물러서서 보는 듯한 이거는 맞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입장은 지금 이렇게 검찰이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수사를 해 들어가면 오히려 신천지 자발적 협조가 막히기 때문에 방역에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고 검찰은 그 입장을 받아서 지금 신중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저는 그 점도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네.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면 그것도 이제 검찰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판단일 텐데 네. 지금 이제 초기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천지가 협조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지금 명단이 누락되고 초기 대응이 만약에 공백이 생긴다면 네. 이거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우리 저 중대본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 네. 또는 수사 또는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다시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중한 내지 미온적인 그 태도를 보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에는 뭐 검찰하고 뭐 그 신천지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미래통합당과 연관돼 있어서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유포되는 상태를 방치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기 관리 상황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상당히 위기 관리의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뭐 검찰이 그런 취지에서 네. 이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지금 개별 그 지검의 판단에 맡겨두기보다는 법무부 장관도 이제 포괄적인 수사 지휘를 하고 있고 네. 대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네. 실질적으로 네. 이 신천지 관련된 이 초기 예. 이 리스크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그 개입이나 조치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의 본론인 비례 연합정당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당에서 어떤 뭐 당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 제가 여쭙는 거에 대한 의견은 의원님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지도부하고 일정 교감이 된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네. 의원들 입장을 뭐 수렴하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네요. 중앙일보 보도. 근데 네. 저희가 새벽같이 계속 그 취재도 해갖고 의원님과 네, 잠깐 맞습니다. 통화해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이른바 마포 모임, 마포 5인 모임. 네. 마포 5인 모임의 성격은 뭡니까? 그게요. 그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는 뭐 5인 실세가 이런 이제 비상 대책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고요. 네. 이제 홍영표 대표가 저녁에 시간 되면 보자 해서 만난 건데 네. 홍영표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이제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정개택 네.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 한국당 그러니까 네. 이 위장 정당으로 인해서 이 패스트트랙 그 선거법의 기본 취지가 막 흔들리니까 네. 우리 홍영표 의원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낮에 제가 이제 홍영표 의원 만났더니 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우리는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선들을 하느라고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저나 홍영표 대표는 이제 예전에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럼 윤호중 총장이나 아니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지도부니까 네. 그 사람들 말을 들어봐야지 뭐 제가 뭐 의견 얘기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저녁에 시간 되면 한번 같이 보자 해서 만나서 사실은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그날 만난 거예요. 아, 만났는데 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밖에서는 비례민주당 만들으라고 계속 목소리가 높다. 명분이 없다는데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아니 뭐 탄핵까지 한다는데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례민주당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이제 기자가 밖에서 이렇게 대문 밖에서 엿듣다 보니까 옆방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옆방은 아니고 대문 밖에서 들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이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맥락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일부 발음만 듣고 그렇죠. 이제 띄엄띄엄 이제 건너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신 알겠습니다. 거고 예. 그때 결론은 손해 보더라도 원칙대로 가자. 예. 그리고 국민들을 믿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윤호중 총장과 이인영 대표의 얘기였고 알겠습니다. 뭐 네. 지도부 생각이 그러니까 괜찮다. 알겠습니다. 뭐 안심해도 되겠다 그러고 헤어진 거죠. 자, 그럼 일단 좀 정정할게요. 중앙일보 보다가 이번 주 월요일이나 지난주 금요일 28일이었고요. 모임은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 맞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대로 가자고 그때 의견을 모았으면 예. 비례 연합정당이니 뭐니라는 이야기는 나올 여지도 없는 거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그때는 비례연합당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논의를 안 했는데 원칙이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원칙이 뭐냐? 네. 저는 원칙이 이번 개정선거법의 취지, 목적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게 뭔데요? 이 개정선거법 원칙은 뭐냐? 다수당이 예. 대한민국의 다수당이 그동안에 초과로 의석을 많이 확보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수당 간에 이런 대결 정치가 계속 반복되니 소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자. 다수당이 손해 보더라도 소수당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이게 이번 선거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비례 연합정당은 소수 정당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시네요. 의원님 그렇다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비례한국당이 왜 문제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비례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거거든요. 네. 다수당이 자기 거 뺏기는 거 그 한 10석에서 15석 뺏기는 게 아까우니까 네. 위장 정당을 만들어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수당의 전적인 당리 당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비례 연합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니까 그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제안서를 딱 보니까 네. 이건 일종의 비례에서의 후보단이라 네, 또 그렇죠. 비례대표에서의 연합공천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에 딱 한 가지 기준, 즉 다수당이 손해보고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은 이 원칙, 네. 이게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예. 거기서 핵심은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야 그럼 연합당 만들어서 우리도 좀 챙기자. 네. 만약에 이런 자세로 나가면 이것도 역시 또 이 선거법 취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짧게 한번 확인차. 그러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여기에 민주당은 그 비례 후보 공천권을 포기하는 지금 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포기하자고 하는 분도 있는데 네. 원래 우리가 지금 선거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의석이 비례 투표에서 한 7석 됩니다. 네. 그럼 7석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그 외에 나머지 비례 한국당이 도둑질해 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 정도를 이 연합공천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정리를 하면 그럼 비례연합정당 만들고 여기서 비례 후보는 여기로 이제 단일화해서 내는데 다만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한 7석 정도는 민주당한테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보장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정도라면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위장정당 또는 뭐 무슨 문제가 있는 원칙이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간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의당 네. 혹은 민생당 이런 정당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의당이 그럼 못 받겠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정의당이 안 받으면 이건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최재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비례연합정당과 그냥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하고 민주당은 그냥 후보 내는 거 포기하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주장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 네.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중요한 것인가. 네. 유권자들이 선택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복잡하게 하지 않도록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저는 정당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좀 간략히 정리를 하면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그 모델 속에서 이제 그럼 쟁점은 민주당 7석을 확보를 하느냐 이걸 포기하느냐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정의당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이 안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네. 민주당이 손해보는 거를 좀 만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네. 그런 원칙을 계속 일관되게 고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거 아예 포기하는 건 안 되고 한 7석 정도는 민주당도 저는 이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어긋나지 않는다면 네. 민주당이 아예 비례대표를 포기하거나 네.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과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좀 진행 상황 봐서 다시 한번 좀 모실 기회를 주시면 좋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